뭐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우선 국내 시장을 좀 뒤로 하고 저희가 오늘 유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제 지표 호조 그리고 이란의 지정학적 우려가 또 재부각이 되면서 어제 유가가 무려 2%나 급등을 하면서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배경이라든지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유가 상승이 우리 증시에 또 상당한 변수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수도 그렇고요. 또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중요한 종목들이 현재 줄지어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도 그렇지만 일단 먼저 시장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우리 증시가 특히 후반에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특히 시장 참가자들 코스닥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일반 개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코스닥 지수가 단기간 급등한 측면이 있죠. 또 현재 계절적으로 본다면 연말에 지나가 연초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1월 효과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과열지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따른 심리적인 단기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주요 증시 등을 봤을 때 최근 약간 주춤거렸던 일본 증시가 2% 넘게 초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진국 증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선진국 증시가 각광받는 그런 모습. 현재 아시아 증시 등 신흥국 증시는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상황은 단기 변동폭이 크긴 크지만 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가인데요. 유가가 61 WTI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이 61.63달러. 작년 현재 2, 4분기 때부터 바닥을 찍고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추세적인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추세 상승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느덧 60달러대까지 회복을 하고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현재 유가는 3년 내 최고가입니다. 작년 한 해 유가가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만은 1년 토탈 12.5% 올라왔습니다. 결코 작게 상승한 게 아니죠.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 상승 배경은 당장은 이러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서 그대로 공급 차질 문제가 부각되면서 올라갔다는 건데 사실은 그 전부터도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비오펙 국가인 러시아까지 합세해서 작년 11월 말이죠. 11월 30일 오페크 정례회의를 통해서 금년 3월까지로 돼 있었던 현재 원유 생산 감축 합의가 금년 12월로 연장이 됐죠. 그런 측면. 또 최근에 가만히 보면 미국의 원유 시축 건수가 한때 2년 전입니다. 당시 시축 건수는 300건대로까지 크게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계속 늘면서 최근까지 가파른 속도로 늘었다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더뎌지는 그런 모습. 최근 들어서는 현재 시축 건수가 740건 정도에 거의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발 유가 공급의 증가 추이는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제동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글로벌 원유 수요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은 바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일간 적어도 70만 배럴 내지 100만 배럴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예측된다는 거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예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 일평균 340만 배럴 생산을 하죠. 이런 지휘 사태 때문에 생산이 조금이라도 차질을 일으킨다면 현재 유가가 금년 중 어느 때 현재 지금 배럴당 $1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달러까지 약합니다. 최근에 약달러가 되면 금값이 올라가죠. 달러 표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값 올라가죠. 기타 구리 가격이나 기타 다른 원자재 가격 같이 올라가고요. 유가도 원자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약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측면도 다분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추세적으로 매우 강하게 유가 강세 추이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금년 유가 추이는 적어도 60달러 초반에서 평균적으로는 60달러대 중반, 많게 간다면 7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그것도 상당히 탄탄하게 예상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증시에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느냐. 섹터도 봐야 되고요.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조선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차 제일 먼저 현장 일선에 간 곳이 바로 대우중공업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 주목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선주들이 주목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수주 공백 상태. 이것 때문에 금년 실적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정도 유가가 올라간다면 그동안 미진했던 지금 탱커는 유조선입니다. 대형 탱커나 또는 현재 LNG선 및 FLNG선 그리고 PC선이라고 있습니다. PC선은 석유화학 운반선 대표적인 조선사가 현대미포조선이죠. 이러한 기존의 현재 석유화학과 관련된 그런 선박들의 수요가 다시 회복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아마도 유가가 적어도 60달러 안착되거나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동안 거의 발주가 없었던 해양 플랜트 가장 대표적인 것이 FPSO 같은 경우죠. FRS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수주가 없었죠. 거의 2년 동안 거의 제로입니다. 이 해양 플랜트 수주가 재개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해양 플랜트 상당히 강국입니다. 최강국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또 아직까지 기업계에서 문제가 남아있는, 재무 문제가 남아있는 대우조선 해양까지 그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일단 그들 종목,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주입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상당한 비중을 아직까지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건설주도 아무래도 중동 지역의 석유화학 플랜트 정제도 들어가고요.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기타 등등을 만드는 석유화학 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의 수요가 지금 확실하게 활발하게 좋아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회복될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미천구 공사 문제, 잠재 부실 문제가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이죠. 유가가 올라가면 그 부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산업, 현대건설, 또 GS건설도 해당이 되죠. 이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건설주들이 힘을 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철강주들입니다. 철강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강에 전방산업이 있죠. 가장 중요한 전방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입니다. 조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상당히 미진했던 조선 분야의 수요가 늘게 됨에 따라서 철강주도 간접적으로 수혜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철강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도움이 돼서 더욱더 탄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그동안 미진했던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부활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태양광 관련주도 있고요. 풍력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OCI 최근 들어서 수주까지도 활발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하나케미칼도 해당이 되죠. 또 SKC도 해당이 되면 태양광 플령을 많이 만들고 있죠. 또 S에너지 등이 있고요. 또 풍력 쪽에서는 전국 SNC, 또 CS 윈드, 또 태운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요. 지금 당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수혜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쪽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들도
각광받는 그런 수순이 꼭 에너지와 관련 없이도 별도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그와 관련된 에코프로, 또 포스코 캠텍, LNF 같은 그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유가와 관련돼서도 더욱더 두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정제 및 석유화학 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전 전통적인 관점은 유가가 상승을 하면 이들 정제 마진 및 석유화학이 일반적인 제품의 마진이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호재로 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런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유가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면 원료 가격은 상승하는데 현재 제품 가격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원료가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으로 계속 반복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정제 마진도 그렇고요. 또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도 약간 축소되는 모습이 상당 기간, 몇 분기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리로 2015년, 2016년 당시 유가가 가파르게 하락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유가 하락,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가 하락은 현재 정제 및 석유화학주들한테 악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현재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 LG화학도 있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때 그 당시 롯데케미칼 수익성이 좋아졌고 그 당시 주가 흐름은 그 어떠한 대형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정제 마진도 나쁘지 않았을 뿐더러 석유화학 제품들의 마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가가 단기 급락할 때는 오히려 호재가 되고요. 유가가 단기 급등했을 때는 오히려 이들한테는 악재가 된다는 건데요. 최근 이들 주가가 약간 멈칫하는 것도 그와 관련돼 있다는 건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품 가격 후행적으로 따라 올라감에 따라서 마진이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도 이들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